저 애, 혹시 답을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컨닝이라도 한 거 아냐? 여기 영국 옥스퍼드 명문 고등학교의 복도에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영국에서 고등학교로 유학 온 김젠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학 시간은 한국과 달리 계산기를 쓴다는 점이 달랐어요. 계산기도 쓰지 않고 저렇게 빨리, 그것도 완벽하게 풀다니, 뭔가 야비한 방법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친구들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제니는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차가운 시선의 한가운데 놓이자 앞으로 펼쳐질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어제 치러진 입학 후 첫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정평이 난 윌리엄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의 시작을 알렸고, 학생들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 미세한 버튼음이 교실을 채웠지만 제니의 책상 위는 그 어떤 소리도 허락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옆자리에 올리비아는 그런 제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니가 이 낯선 학교에 온 첫날부터 따뜻한 말을 건네준 유일한 친구였죠. 올리비아는 자신의 계산기를 빌려주겠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제니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굳이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지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분수와 소수점은 기본이고 여러 단계의 연산을 거쳐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학생들에게는 계산기 없이 정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을 겁니다. 제니는 조용히 연필을 쥐었습니다. 문제지를 응시하는 제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답을 향한 명쾌한 계산 과정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혹여나 너무 이른 시간에 답을 적어냈다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계산기 버튼 소리와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그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매의 눈으로 교실을 살피며 천천히 학생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제니의 책상 앞에 멈춰선 선생님은 그곳에 있어야 할 계산기가 보이지 않자 싸늘한 음성으로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제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제니는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 내에 시험을 마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제니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험지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교실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니는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서 끙끙대는 여느 평범한 유학생과 다를 바 없었지만 사실 제니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꾸준히 해온 암산 훈련 덕분에 제니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계산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범함을 섣불리 드러냈다가는 자칫 불필요한 시선을 받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제니는 의식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문제 풀이 속도에 보조를 맞추며 신중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시험 시간이 끝나고 윌리엄 선생님의 종료 선언과 함께 교실 곳곳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지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손에서 연필을 놓고 앞으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제니 역시 조용히 자신의 답안지를 내밀었습니다.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올리비아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제니에게 다가와 괜찮았는지 물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그 많은 문제를 풀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제니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럭저럭 풀만했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모든 문제를 너무 완벽하게 맞춰버린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학생들보다 너무 빨리 답안을 제출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채점된 시험지를 한 장씩 호명하며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상했던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몇몇 학생들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제니의 이름이 불렸을 때
윌리엄 선생님은 자리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불신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제니 학생,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점이군. 그것도 계산기 없이 말일세. 그 한마디에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제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순수한 경탄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학생은 노골적인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만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니의 뛰어난 실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교실을 감도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싸늘했습니다. 특히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마크와 소피아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도 안 쓰고 만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크는 평소 학급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혹시 답안지를 미리 빼돌린 거 아닐까? 소피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제니는 그들의 웅성거림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한국에서 늘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왜 이런 부당한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크와 그의 무리들이 제니에게 다가와 마치 취조라도 하듯 공격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머릿속으로 암산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소라는 올리비아가 용감하게 나서서 제니를 변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제니를 몰아붙였고 주변의 학생들 역시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 선생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의 등장에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지만 마크는 재빨리 태도를 바꿔 마치 제니의 비범한 능력에 순수한 궁금증을 가진 것처럼 연기하며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담긴 눈빛으로 제니를 바라보았고 결국 제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굳게 닫힌 사무실 문 안에서 윌리엄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제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제니의 답안지가 놀랍도록 완벽했지만 이곳 옥스퍼드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험부터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권유했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시되는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니를 둘러싼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니의 뛰어난 수학적 재능에 감탄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마치 감시라도 하듯 자신을 주시하는 윌리엄 선생님의 부담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윌리엄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수학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교단의 선 선생님의 손에는 평소보다 두꺼워 보이는 문제지가 들려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즉석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업 방식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김제니 학생, 윌리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제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니를 바라보았지만 제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칠판에는 소수점이 포함된 복잡한 곱셈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선생님은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계산기 없이 풀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전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역시 그 문제가 계산기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크와 소피아는 이번에야말로 제니가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너무 빨리 답을 말하면 또다시 불필요한 의심을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니는 조용히 문제의 숫자를 중얼거리며 마치 열심히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어릴 적부터 익혀온 암산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제니가 답을 말하자 윌리엄 선생님은 계산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제니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순수한 감탄사를 터뜨렸고 어떤 학생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대단하다 하며 제니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고 몇몇 학생들도 마지못해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교실의 냉랭한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지?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니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며 어릴 때부터 암산 연습을 많이 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나눗셈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계산기 없이는 정말 풀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작은 목소리로 이번엔 틀림없이 틀릴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제니는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하며 다시 한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순식간에 계산이 끝났지만 겉으로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제니가 답을 말하자 윌리엄 선생님은 재차 계산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제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 윌리엄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실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네. 답만 맞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제니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소피아가 제니에게 다가와 마치 신문하듯 따져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제니는 정말로 그냥 계산한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소피아는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봐. 다른 문제로. 소피아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제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올리비아가 보다 못해 끼어들려 했지만 소피아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 애들도 못하는 걸 어떡해. 그때 마크가 나타나 소피아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맞아. 클레어 말이 일리 있어.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니는 점점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은 오히려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고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자신이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암담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쾌한 사건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훨씬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공고문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15회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와, 올해도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구나. 올리비아가 게시판을 가리키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제니를 돌아보며 참가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제니의 수학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회까지 참가하여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윌리엄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 또한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제니와 올리비아가 도서관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윌리엄 선생님이 나타나 제니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수학 경시대회 공고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제니는 봤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참가하지 않으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선생님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뼈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니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계산기 없이도 복잡한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학생이 말인가? 제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네가 꼭 참가했으면 하네.
윌리엄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의 그 놀라운 실력이 정말 순수한 실력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거든. 무슨 뜻이세요? 제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단하네. 다른 학생들과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보는 거지. 물론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걸세. 계산기 사용 금지는 기본이고 말이야. 그 순간 제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기 사용 금지라니.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모든 학생이 계산기 없이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 윌리엄 선생님의 미소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네만 그렇게 해야 하네. 평소에도 계산기 없이 곧잘 해내지 않았나? 이제야 제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라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궁지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윌리엄 선생님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인데 뭐가 불공평하다는 건가? 제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생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내일까지 참가 의사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교사로서 강력히 권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 제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니는 올리비아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올리비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 올리비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너만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 건데? 모르겠어. 아마 나를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겠지. 시험이라고? 그건 시험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야. 제니도 올리비아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섣불리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가해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참가한다면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거절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는 밤새 고민했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등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제니의 대답은 의외로 명료했습니다. 참가할 거야.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겠다는 제니의 결정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나 자신도 궁금해졌거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내 실력을. 올리비아는 제니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기만 했던 제니에게서 느껴지는 새로운 의지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쟈리우로 응원할게. 올리비아가 제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제니가 윌리엄 선생님에게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결정이네.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이니 준비 잘하도록. 제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교내 수학 경시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각 학년을 대표하는 20명의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아시아계 학생은 제니가 유일했습니다. 긴장돼? 올리비아가 제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제니는 솔직하게 조금 긴장된다고 대답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윌리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수학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까지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대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사가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의 착석을 유도하며 곧 대회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제니가 자신의 자리에 앉을 때 주변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시선은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떤 시선은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회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김제니 학생은 예외입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김제니 학생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제니 학생은 평소 계산기 없이도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계산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동물원의 구경거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곧바로 첫 번째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일제히 계산기를 꺼내 들고 버튼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제니의 책상 위에는 오직 연필과 종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니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적부터 수없이 반복했던 암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제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제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고 사회자는 정답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한 나눗셈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계산기를 여러 번 확인하며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제니는 조용히 연필로 계산 과정을 종이에 적어가며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니가 답을 말하자 강당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연달아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분수의 복잡한 연산, 제곱근이 포함된 문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답을 말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답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산기 없이 말입니다. 관중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니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대단하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저런 계산이 가능한 거지? 하지만 윌리엄 선생님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끝났을 때 제니는 놀랍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한 다른 우수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가 바로 자신을 겨냥한 진짜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윌리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하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이었죠. 제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마지막 문제를 본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뺄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곱근까지 구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 단계를 신중하게 거쳐야 하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물며 계산기 없이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제니만이 홀로 계산기 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과 종이, 그것이 제니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번에는 절대로 못 풀겠지라는 듯한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니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한국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제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단다. 제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가장 먼저 곱셈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정렬되고 한국에서 익혔던 암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종이 위에 중간 과정들을 꼼꼼하게 적어가며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제니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오직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제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곱셈, 나눗셈, 뺄셈,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제곱근 계산까지. 각 단계마다 실수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답을 제출하기 시작했지만 제니는 여전히 마지막 단계인 제곱근 계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곱근 계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정말이지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에게는 한 가지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제곱근 계산법이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정확도만큼은 뛰어난 방법이었죠. 제니는 그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갔습니다. 관중석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니의 손끝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차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갈랐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니가 정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한 시간 1분 전입니다. 사회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당에 울렸습니다. 제니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니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답을 말하기 전에 제니는 차분하게 한 번 더 검산을 해보았습니다. 시간 끝!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제니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제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니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니의 입에서 나올 답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답은 제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73.9082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이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계별로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제곱근 계산까지 확인한 윌리엄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계산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답은 73.9082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했던 다른 학생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계산이 가능한 거지? 사람들의 감탄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올리비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 제니를 의심했던 마크와 소피아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제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계산기 없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내다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니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선생님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니를 곤경에 빠뜨리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은 물론
오히려 제니의 경이로운 능력을 전교생 앞에서 증명하는 결과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제니가 조용히 윌리엄 선생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해낸 것을 인정해 주실 건가요? 윌리엄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그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니의 능력을 깨끗하게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편협함을 고집할 것인가? 마침내 윌리엄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제니 학생 자네가 옳았네. 그 순간 강당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의 공식적인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한 건지. 제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는 한국의 방식이 있고 이곳에는 이곳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수학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윌리엄 선생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지못해서였지만 그는 제니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우승자는 김제니 학생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제니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가 머쓱한 표정으로 제니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달려와 제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가 끝난 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니는 더 이상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선생님 역시 제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제니의 암산 방법을 정규 수업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이제 낯선 땅에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빛깔을 가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 명의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니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다른 사람들과 그 재능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을 말입니다.